안녕하세요. 칠대갑TV의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제가 요즘 최근에 그 방송 제작을 하면서 걱정을 하는 게 분양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다. 자, 분양가가 올라간 가격에도 완판이 되고 있다. 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방송에서 제작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폭등하는 분양가에 대해서 건설사의 인터뷰 위주로 왜 이렇게 가격이 뛰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기사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 기자 입장에서도 이 문제는 왜 그런가 일단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분양가, 고분양가의 분양이 완판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지방으로도 이제 만약에 확산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 같아요. 한 PD가 먼저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이게 조금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 면에서 볼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분양가로 자꾸 가고 있다라는 거야. 제가 좀 뭐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에서의 10억의 분양가가 분양이 다 되잖아요, 요즘, 그죠? 다 되잖아요. 자, 근데 요번에 이제 광주 뭐 센트럴 자인가요? 평당 3천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것도 10억이에요. 광주의 상무 뭐 센트럴 자이. 뭐 그냥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아파트예요. 이 어떤 그 어떤 땅인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뭐 재건축이든 재개발하든 아니면 남아 있는 땅을 개발을 해서 하는 건데 별 특이한 점은 없어요. 그냥 주변이 이 동네가 조금 상권이 좋다. 뭐 지하철이 가깝다. 그 외에는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광주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입지는 좋은 지역인데 3천에 분양한다니까 광주는 난리가 났죠. 그죠? 벌써 뭐 미분양이 날 게 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걸 왜 3천에 분양을 했겠어요?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또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제가 이 광주가 그러면은 10억이야. 광주는. 그러면 대전이 예를 들어서 용문동의 그 둔산 엘리프 그게 이것저것 합치면 제 기억으로는 한 7억 2천이거든요. 7억 2천에서 뭐 많이 비싸 7억 한 3천? 뭐 7억 3천 정도 한다고 하면 그 모델하우스 갔다 오신 분 얘기로는 너무 옵션이 많다고 하더라고. 이 자재도 떨어지고 옵션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해서 미분양이 났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은 10억이고 뭐 광주가 10억이고 근데 광주 10억이 팔렸어. 만약에 광주 10억에 뭐 그게 뭐 어쨌든 다 팔렸어. 그러면 대전에 입지가 좋은 곳에 7억 5천이면 싼 거 아니야? 하고 팔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직은 뭐 가능성은 없는 얘기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집값이 또 이게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로 인해 또 가격이 또 요동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대전에 그 요번에 이제 그 어디죠? 숭어리샘이 이제 분양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자이 브랜드로 분양을 한단 말이야. 숭어리샘은 대전에서 인기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광주의 상무 센트럴 자이급이라고 보시면 돼. 둘을 비교한다고 하면. 그럼 거긴 평당 3천에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숭어리샘은 제가 알기로는 역시 뭐 한 2천 얼마 해가지고 뭐 7억 언저리 때, 7억 5천 언저리로 뭐 분양가를 제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신문 뭐 각종 이제 블로그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억 2천에서 7억 5천 사이다. 그럼 광무 센트럴 자회가 10억에 했는데 안 됐다. 야, 그거 상대적으로 그거 비교하면 싸지 않아?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서울은 10억이잖아. 그럼 여기는 대전광역시의 입지가 좋은 곳은 7억 5천에 할 만도 하잖아.
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또 펌프질 할 수 있다는 거야. 전문가라는 친구들이. 예? 자,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아주 곤란해진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분양가의 어떤 폭등이 뭐랄까요, 이 최근 떨어지는 아파트의 시세를 뭐랄까요, 이 떨어지는 시세를 저지하고 있는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분양이 잘 되냐? 자, 그 문제는 이제 정부의 전면 규제 완화 그리고 전매 제한 철폐. 자,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 그래서 그런 너무나 그 갑작스러운 뭐 서울까지 그런 그 전면 규제 완화는 결국 실패를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규제 완화는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서울의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 떨어지는 역할을 떨어지는데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촉매 역할을 지금 분양가 하고 있고 그 신축 아파트 분양이 하고 있고 자, 그것을 정부가 규제 완화했던 것은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제 성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잖아요. 자, 그런 의도는 살았지만 결국은 우리 그 국민들에게 너무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을 줘버렸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사실은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냐면은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서 분양가를 떨어뜨릴 수 없다면은 외곽 지역, 그러니까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서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분양을 하면 돼. 근데 이제 정부는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제 그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중심가는 10억이고 뭐 창릉 신도시 그런 데는 한 6억 언저리에서 해봐. 그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 자, 그쪽으로 가겠죠. 자, 근데 그쪽에서 나올 물량이 앞으로 많거든요. 근데 도심의 10억이 분양이 된다라는 거야. 자, 이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기다렸다가 창릉 신도시나 아니면 그 3기 하남 교산이나 아니면 계양 테크노밸리나 뭐 대장주구나 많거든요. 좋은 지역에. 자, 그런데 분양을 받은 생각은 안 오고 서울의 핵심지로 이 중심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분양가가 한 40% 정도 더 비싼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이게 2006년도에 MB 정부 들어와서 그 MB 정부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이 급등하고 이제 집값 급등에 대한 후유증으로 MB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때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서 MB한테 정권이 넘어간 거야, 결국은. 그렇잖아요. 급등한 집값의 후유증이 정권을 바꿔버린 거야. 요번도 마찬가지지만. 똑같다니까. 집값 못 잡으면 정권 바뀌는 거야. 예? 그거는 진리더라고, 내가 보니까.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서 정권이 뺏겼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못 잡아서 뺏겼잖아. 그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집값을 못 잡으면 뺏기는 거야. 예, 그거 정신 차려야 돼.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 그때는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것을 반값에 했거든. 그러면 어쨌든 반값은 아니더라도 한 60%의 가격에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 신축을 안 샀어. 구축을 안 샀어. 도심에. 왜냐면 도심에 있는 것보다 저쪽 외곽에서 가서 받는 게 보금자리 주택을 받는 게 더 쌌거든. 그러니까 안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미분양이 났지. 미분양이 나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때는 그게 먹혔단 말이야. 보금자리 주택이 아주 대단한 유력을 발휘했어. 자, 그런데 요번에 그 3기 신도시에서 한 60% 또는 70%의 가격에 분양하는 가격들이 왜 안 먹히느냐 이거야. 사실은 그걸 기다리면서 서울의 도심에 미분양이 나야 되는데 그게 미분양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해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서 그런 건가? 자, 그것만이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왜? 왜냐면 뭐 그거 안 팔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수요층이 그러니까 서울의 도심을 원하는 수요층이 두터워졌다라는 거야.
제 생각에 이거는 제 생각.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집을 새 아파트를 사는 수요가 30대잖아. 그죠? 그 30대가 어떤 세대예요? 일기 신도시에서 일기 신도시가 아주 그 90년대 입주할 때, 예? 아니면 뭐 80년대 후반에 입주할 때 그 친구들이 아파트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야. 어?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키드들이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렸을 때 새 아파트에서 자란 거 아니야. 어?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결혼할 때는 어떤 아파트를 원하겠냐고. 응? 입지가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원하지. 그 다시 분당, 삼본, 평촌, 그죠? 과천, 예? 그런 좋은 신도시에서 자랐잖아. 쾌적한 환경에서. 그럼 어떤 걸 원하겠냐고. 그죠? 당연히 좋은 걸 원하겠죠. 자, 그런 수요가 많아졌다. 두터워졌다라는 거야. 기존의 수요도 있고, 기존의 교체 수요도 있고, 그죠? 기존의 교체 수요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의 수요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또 모자르고, 새 아파트에 대한, 그런 데다가 원자재값 폭등으로 분양가는 계속 오르고, 자, 그러면서 지금 분양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그게 완판이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거 문제가 되고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 10억이 넘으면, 웬만한 사람은 이제 분양 못 받아. 10억을 분양받으려면 내 돈 5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 예. 자, 5억. 자, 5억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5억에서 6억을 또 대출 받아야 돼. 자, 그거 이자와 원리금 내는 것도 월급으로 그거 쉽지 않은 거야. 쉽지 않은 거라니까.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아주 어떤 그 굉장한 그 어떤 대한민국의 주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전환점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그 2006년도에 그 어떤 그 보여줬던 그 어떤 흐름과 지금의 흐름, 그죠? 아니면 지금의 흐름은 틀린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벌써 2016년도부터 집값이 급등할 때 아파트 수요의 주포가 주력 세력이 누구였냐면 바로 30대였잖아. 그 30대. 그 사람들이 연끌으면서 집값을 끌어올렸고 지금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30대들이라고. 30대들. 그러면 뭐 40, 50대들은 50대들은 안 받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구축이 팔려야 받지. 그지? 구축이 팔려야 받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구축 안 팔리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갭이 작아야 된단 말이야. 내 걸 팔고 신축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보태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갭이 굉장히 또 벌어졌다고. 아직은 벌어졌다고. 어제도 봤듯이 한 3억 정도의 갭이 생기더라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평촌 같은 데도 한 뭐 이것저것 합치면 11억 있어야 되는데 인근의 아파트는 8억 뭐 차례 중반대잖아. 그죠? 8억 초반대나. 그러다 보면 한 3억 정도를 또 있어야 되니까 팔고 이사 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갭에서 벌써 그 아파트는 나중에 입주할 때는 프리미엄은 형성되기 어렵다라는 거야.